일시적 유택 기간이 3년인지 2년인지 또는 1년 내에 팔고 새로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월 1일 날 대전에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다라고 치고요. 이때는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 대전이 아니었죠. 자, 그 다음 2020년 3월 1일 날 서울에 있는 집을 신규주택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2020년 3월 1일은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었지만 종전주택인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서울주택을 계약하고 나서 잔금을 2020년 6월 30일 날 치르게 되는데요. 이 서울주택의 계약과 잔금 사이에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발표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서울주택을 잔금 치를 때는 대전과 서울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 된 거고, 서울주택을 계약할 때만 해도 대전은 비조정, 서울은 조정,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자, 이 경우에 서울주택의 잔금을 치른 이후에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규주택 계약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서울주택 계약 당시에 기존 주택인 대전이 비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서울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을 파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적용 예외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시적 유택 기간이 3년인지 2년인지 또는 1년 내에 팔고 새로운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셨는데요. 근데 나는 조정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야. 그래서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전입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샀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있는 겁니다. 뭐 1년 6개월이 남아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사고 1년 내에 그 집에 전입까지 해야 될 텐데 전입을 할 수가 없죠. 기존 세입자가 1년 반이나 남아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 이 일시적 유택 기간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1년 이상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2년을 한도로 해서 그 세입자의 남아있는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 반이 남아있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하고 1년 반 이내에만 팔면 되고요. 새로운 집에 전입하는 것도 1년 반 그 임차인의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만 맞춰서 전입을 하시면 1년이 지났어도 일시적 유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건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계약의 기간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매수를 내가 한 이후에 새로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기간이 늘어났다면 그런 기간은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은 알겠다. 그런데 전입해서 얼마나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기간에 대한 세법에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집으로 또 이사 가면서 전입을 빼도 1년 내에 전입을 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당시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시면 최소 30일 이상은 전입을 유지하셔야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30일 이상 전입을 했는지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빙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대표적인 증빙으로는 우리가 뭐 이사를 할 때 이사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두시고
그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실제 한 달 이상 거주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뭐 관리비 납부 내역이라든지 전기 수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최소 30일 이상은 거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몇 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인지 또는 전입을 해서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브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